반갑습니다. 오늘은 큐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브는 가장 기본 육면체 도형 중이죠. 정육면체. 형태력을 판단하고 형태력을 그리고 또 길러나가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중심점이나 비율이 틀리게 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태와 비율을 연습하는데 아주 좋은 소재죠. 큐브를 이제 구성으로 진행을 할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처음부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시점 부분입니다. 시점을 웬만하면 세 면이 같이 보이게 동일한 면적으로 보이게 안 그려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 연습을 할 때도 웬만하면 이런 시점은 피해서 한쪽 면이 좀 강조된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쪽 면이 좀 강조될 수 있게, 한쪽 면이 강조되려면 Y자 기준 틀이 90도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투시를 줍니다. 비율에 맞춰서. 비율에 대한 감은 사실 우리가 자로 재거나 수학적 계산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형태력에 대한 감각을. 대략 이 정도의 길이가 투시가 약간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맞춰줘야 서로 간의 비율이 동일한지, 이거는 정말 장수가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이쪽 면은 투시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길이로 맞춰주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 방향은 투시가 좀 많이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살짝 짧아지게 만들 겁니다. 이 길이보다 약간 짧아지게 체크를 해보세요. 아직은 너무 길어 보입니다. 동일한 면적으로 했지만 투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길어 보이겠죠. 이 정도쯤 되면 비슷한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투시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이때 또 많이 하는 실수 중 두 번째, 투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미 한쪽으로 투시가 소실점이 짧게 잡혀서 투시가 깊게 들어간 상황인데 나머지 부분에서까지 소실점을 짧게 잡아서 투시를 깊게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 이제 우리 3점 투시를 진행할 때 소실점이 3배가 잡히는데 각각의 소실점들은 같은 극의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N극, N극입니다. 하나가 가까이 다가와서 소실점이 짧아지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극투시가 잘 형성이 되는데 한쪽 면이 깊게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 완만하게 거의 일자에 가깝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한쪽에 투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쪽까지 혹은 두 쪽까지 투시를 깊게 집어넣게 되면 이건 이제 극투시로 넘어서 이제 과투시의 형태가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형태죠. 왜곡시키지 않는 인자,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체크합니다. 중심점을 필연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모든 중심점을 소실에 맞춰서 체크해주죠. 한쪽만 잘 맞춰주고 중심점이 들어옵니다. 종이가 돌아가도 이해하십시오. 다른 경우 같으면 제가 종이를 잘 안 돌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드로잉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종이를 좀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를 기점으로 3등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면에서 3등 분할. 일단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살짝씩 벌어지게 이 형태 길이의 길이값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수학적 공식이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형태감을 길러서 나눠주는 것이 맞겠죠. 자, 반대쪽도 한쪽을 맞춰주면 반대쪽은 이제 쉽게 나옵니다. 그대로 투시에만 맞춰서 내려주면 되니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또 이쪽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죠. 자, 완벽합니다. 아주 잘 맞히죠?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또 역시 완벽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쪽도 두 면 중에 한쪽만 잘 잡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서도 역시나 3등 분할,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3등 분할을 만들어줍니다. 보면 여기가 1대1 비율이 아니라 약간 윗면이 더 길어 보입니다. 그럴 때 살짝 아래로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확정선으로 들어가기보다 이렇게 약한 선, 설계선을 통한 고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보면 이쪽의 형태가 약간 1대1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투시가 잘못됐다는 거죠. 살짝 수정을 해줍니다. 약간 이 투시가 밖으로 벌어졌네요.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서 형태 조정을 해주면 비율값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틈새에 대한 어떤 굵기, 잡은 이 라인들은 모두 중심입니다. 중심.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면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두께감을 잡을 때도
양쪽으로 벌어주면서 잡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위점으로 두께감을 형성시켜주고 얼추 맞는다. 그 다음 이제 확정선을 들어갑니다. 이쪽도 중심을 기점으로 두께가 생기겠죠. 양쪽 면으로 벌려줍니다. 한쪽으로 편중이 돼버리면 기껏 잡아놨던 중심선과 비율들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드로잉을 해줍니다. 종이를 돌려가면서 우리는 선을 언제나 가장 편한 방향의 선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모든 설계선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싶을 때 약간 진한 연필의 압을 이용한 확정선을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속도를 통한 노가다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큐브의 특징이 가운데면 혹은 외곽 이런 모든 사방이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회전할 때는 당연히 중심축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이 가운데 중심이기 때문에 걔가 어느 위치 정도의 설정이 되는지를 보고, 실수했다. 다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회전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고정되겠죠. 이 면을 돌리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 네 면은 다 돌아가지만 유일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 축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위점으로 세 면을 쪼개주고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은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형태들이 돌아갔지요. 틈새가 들어갈 때도 이 투시트를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처음에 잡아놨던 설계선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돌아가면서 고정되어 있는, 필연적으로 고정되는 부분만 생각하십시오. 그건 중심과 하나의 축, 나머지는 다 변화가 생기죠. 자, 외곽을 잡으면 빠르게 들어가면 이렇게 큐브의 회전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계들을 잊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초반에 가장 시작점의 시점, 초실점에 따른 투시 관계, 그 투시를 요구하되 과투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를 돌릴 때에는 고정축을 염두하십시오. 중심과 고정축만 생각합니다. 크게 틀 일이 없고 약간 형태가 어색해지더라도 많이 티 안 나게 어색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요것들이 나가게 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잡는다 쳐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틀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염두하시고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